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산세가 험하고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한 어느 고을에 기이한 지형을 가진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는 하늘을 찌를 듯솟아오른 거대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산을 일러 생명산이라 불렀습니다. 홍수가 나면 마을이 물에 잠기기 일쑤였기에 오직 저 높은 산으로 피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 마을과 생명산 사이에는 비가 오면 불어나는 협곡이 가로막고 있어 장마철만 되면 마을 사람들은 불어나는 강물을 바라보며 공포에 떨곤 했습니다. 이 고을에는 평생 돌을 다루어 온 석장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의 결을 읽고 정을 내리칠 때마다 숨결을 불어넣는다 하여 나라 안팎으로 그 명성이 자자한장이었습니다. 허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석장의 눈은 침침해지고 손은 예전만큼 단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이어 가문에 비기를 전수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을 후계자를 정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기태나 겉멋이 잔뜩 흘어남에게 보인 것에만 치중하는 위인이었고 둘째 돌쇠는 곰 같은 힘과 우직함을 가졌으나 요령이 없어 늘 형에게 무시당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관아로부터 급한 전갈이 당도했습니다. 현감이 석장을 급히 찾았습니다. 석장, 자네도 들었는가? 다음 해에 한양에서 관찰사 어른이 우리 고을로 행차하신다고 하네헌데 조정에서는 이번 행차길에 우리 고을의 협곡을 이어 백성들이 홍수 때 피난할 수 있는 다리를 놓으라는 어명을 내리셨네. 어명이라 하셨습니까? 그곳은 다리를 놓기가 여간 까다로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네를 부른 것 아니겠는가? 이번에 다리를 훌륭히 지어낸다면 그 공을 인정받아 궁궐의 돌을 다루는 우두머리인 도석수의 자리에 청거될 것이네. 이것은 자네 가문의 영광이자 우리 고을의 경사가 될 것일세허니 반드시 관찰사 어른의 가마가 지나갈 수 있는 크고 웅장한 다리를 지어야 하네. 알겠는가? 도석수라는 말에 첫째 아들 기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꿈꾸어 오던 부와 명예의 자리였기 때문이었죠. 반면 둘째 돌쇠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희도 들었듯이 이번 일은 우리 가문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나는 이제 늙어 정을 잡을 힘조차 부족하니 이번 기회에 너희 둘 중 하나를 나의 후계자로 삼고자 한다. 아버님, 장남인 제가 마땅히 그 일을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쇠 저 녀석은 힘만 쓸 줄 알지 돌의 미학을 모르는 놈입니다. 말만 앞세우지 말거라. 이번 공사는 협곡의 상류와 하류 두 곳에 나누어 진행할 것이다. 기태 너는 상류에, 돌쇠 너는 하류에 각각 다리를 지어라. 기한은 관찰사 어른이 당도하시기 전까지다. 내 너희가 지은 다리를 보고 도석수 자리에 오를 자를 결정할 것이다. 그날 밤부터 기태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창고에서도 돈을 꺼내 인근 석산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돌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돌은 모름지기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 관찰사 어른이 밟으실 다리인데 거칠거칠한 돌을 써서야 되겠느냐? 표면을 거울처럼 갈아서 파리도 미끄러질 만큼 매끈한 최고급 화강암만 골라오거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기태는 인부들을 닥달하며 겉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돌들만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태가 사들인 돌들을 구경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 돌 좀 보게 번쩍번쩍 광이 나는구먼. 저런 돌로 다리를 지으면 궁궐 다리보다 더 멋지겠어. 역시 기태가 장남은 장남이야. 배포가 커. 이번 도석수 자리는 따놓은 당상 아니겠나? 기태는 사람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져 공사의 안전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보일지 궁리하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한편 하류를 맡게 된 돌쇠는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복순과 함께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복수는 어릴 적 열병을 앓아 얼굴에 곰보 자국이 가득한 추녀였으나 그 눈빛만은 깊고 맑아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부인,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형님은 저리 좋은 돌들을 사드리는데 나는 가진 돈도 넉넉지 않으니. 복수는 근심 가득한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형님께서 짓는 다리는 관찰사 어른을 위한 다리일지 모르나 서방님이 지으셔야 할 다리는 홍수대, 우리 마을 사람들을 살릴 생명의 다리입니다. 화려함보다는 튼튼함이 우선이지요. 허나 물살을 견딜 돌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매끄러운 돌도 버티기 힘들 터인데. 서방님, 내일 날이 밝으면 저와 함께 산 너머 채석장 뒤편으로 가보시지요. 그곳에 형님께서 흉물이라 하여 내다 버린 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반신반의하며 복순을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기태가 인부들을 시켜 최고급 돌을 실어 나르는 동안 복수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 버려진 돌무더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이리저리 깨지고 모난 거친 막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부인, 이건 형님이 쓰레기 취급하며 버린 돌들이 아니오? 이런 것으로 어찌 다리를 짓는단 말이오? 서방님, 돌 사이에 틈을 두면 물이 그 사이로 흘러가 힘을 흩어버리지만 모난 돌끼리 서로 턱을 지어 물리면 천사람이 미는 힘보다 강하게 버티지요. 물과 싸우려 하지 않고 물을 품어주는 돌. 이것이야말로 하류의 거센 물살을 견딜 유일한 재료입니다. 돌쇠는 아내의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그는 지게를 지고 그 무겁고 거친 돌들을 하나하나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기태가 지나가며 고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동생아! 내가 정녕 미친 게냐? 그런 거지들이나 밟을 법한 돌로 다리를 짓겠다고? 관찰사 어른이 그 다리를 보시면 당장 내 놈의 목을 치라고 하실 게다. 곰보 마누라 말을 듣더니 내 눈도 멀어버린 게냐? 기태의 조롱 섞인 말에 돌쇠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복수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기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돌을 귀천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나 다리의 생명은 물이 정하는 법입니다.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흥! 어디 두고 보자꾸나.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썩 비키거라. 기태는 획 돌아서서 자신의 화려한 공사 현장으로 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혀를 차며 돌쇠 부부를 비웃었습니다. 쯔쯔, 돌쇠 저 친구도 참 딱하지. 곰보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살이 분별을 못하는구먼.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복순과 돌쇠는 묵묵히 거친 돌들을 강가로 날랐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만이 달빛 아래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의 다리 공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욕망과 투박한 진심, 과연 거센 물살 앞에서 살아남을 다리는 어느 쪽이를 것인지 마을을 휘감은 강물만이 그 답을 알고 있는 듯 무심하게 흐를 뿐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협곡은 요란한 괭이 소리와 석공들의 함성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류를 차지한 기태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듯 힘센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기태는 강가의 비단으로 천막을 치고 감독관 노릇을 자처하며 뒷짐을 지고 서서 호령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아버지를 대신해 현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아내가 붙어서서 부채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저 돌의 귀퉁이가 깨지지 않았느냐? 저것이 얼마짜리 화강암인데 그리 함부로 다루는 게야? 당장 새 것으로 갈아 끼우거라. 내 다리의 기초는 한양의 궁궐 주춧돌보다 더 매끄럽고 하얘야 한단 말이다. 기태는 기초석으로 쓸 돌들을 매끄럽게 다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강바닥의 진흙이나 물살의 흐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비싼 돌을 네모반 듯하게 깎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라 믿었습니다. 강바닥이 고르지 않고 물이 찹니다. 이렇게 매끄러운 돌을 그대로 쌓으면 나찰이 없어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요. 거친 돌을 섞어 박아야. 시끄럽다! 내 놈이 감히 내 안목을 가르치려 드느냐? 거친 돌을 섞으면 그 틈새가 보기 흉해지지 않느냐? 또한 관찰사 어른께서 오시어 다리 아래를 굽어보실 때 다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틈을 빈틈없이 메우거라.
결국 기태의 고집대로 상류의 다리 기초는 눈부시게 하얀 화강암으로 빈틈없이 채워졌습니다. 햇살이 비치면 하얀 돌들이 반짝거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구경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게 다리 기둥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꼭 선녀들이 내려와 춤을 출 것 같은 무대 같아요. 기태가 큰 인물이긴 한가 보이. 저런 귀한 돌을 척척 사들이는 걸 보니 이번 도석수 자리는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어. 반면 하류의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돌쇠는 아내 복순이 일러준 대로 산 너머 채석장에 버려진 거친 막돌들을 지게에 지고 날랐습니다. 그 돌들은 크기도 제각각이요. 모서리는 날카로워 손을 대기조차 겁나는 흉물들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무거운 돌들을 강물 속에 쳐박고 물살과 싸우며 위치를 잡느라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복수는 둑 위에 서서 강물의 흐름을 유심히 살피며 돌쇠에게 손짓으로 돌을 놓을 위치를 일러주었습니다. 서방님, 그 돌은 거기에 놓으시면 아니 됩니다. 물살이 휘돌아치는 곳이니 뾰족한 부분이 강 상류를 향하게 하여 물살을 가르도록 놓으십시오. 돌쇠는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이 돌들이 서로 엉키니 꿈쩍도 하지 않는구려. 마치 서로 손을 꼭 잡고 버티는 것 같소. 그렇습니다. 모난 돌들이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며 하나가 되는 법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거센 물살을 이기는 힘입니다. 어느 날 오후 기태가 비단 옷을 휘날리며 하류공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끙끙대는 동생과 둑에서 지시를 내리는 재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쯧! 내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돌쇠야, 내가 정령거지 굴을 짓는 게냐? 다리를 짓는 게냐? 저런 흉측한 돌무더기를 다리 기초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기태의 조롱의 돌쇠가 얼굴을 붉히며 허리를 폈습니다. 형님, 이 돌들은 비록 보기에 좋지는 않으나 강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단단합니다. 물살에도 끄떡없을 것입니다. 무식한 놈! 내 놈이 돌의 품격을 알 리가 있느냐? 그리고 재수씨, 자네는 어찌하여 사내 대장부가 하는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인가? 곰보 얼굴로 나서면 부정탄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가? 자네 때문에 내 동생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 아닌가? 기태는 복순의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복순이 조용히 남편의 옷자락을 잡아 말렸습니다. 복순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기태를 올려다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돌의 생김새는 천차만별이나 그 쓰임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화려한 돌은 정원의 장식으로는 으뜸일지 모르나 생명을 지키는 주춧돌로는 이 거친 막돌만 한 것이 없습니다. 부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허! 이것 보게!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냐? 천한 것들이끼리 모여 있으니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내 더 이상 더러워서 못 봐주겠다. 너희는 평생 그 돌덩이들이나 끌어안고 살거라. 나는 도석수가 되어 한양으로 갈 터이니. 기태는 침을 되뱉고는 획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부들도 수군거리며 돌쇠 부부를 비웃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줄을 잘못 선 것 같네. 그러게 말이야. 기태네는 웃돈도 얹어준다던데. 우리는 이게 무슨 고생인가? 곰보마님 말만 믿다가 제명에 못 죽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돌쇠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돌쇠는 강가에 주저앉아 멍하니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순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방님, 시장하실 텐데 좀 드시고 하십시오. 부인,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소. 형님 말대로 내가 무식하여 부인까지 욕보이는 것은 아닌지. 복수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서방님, 저 강물을 보십시오. 우리는 물과 싸워 이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을 품어주고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서방님의 땀방울이 스며든 저 돌들이 훗날 수많은 목숨을 살릴 것입니다.
저는 서방님의 우직함을 믿습니다. 아내의 진심 어린 말에 돌쇠는 다시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부인 말이 옳소. 내 잠시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려. 내 손으로 반드시 이 거친 돌들을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다리로 만들어 보이겠소. 다음 날부터 돌쇠와 돌쇠의 인부들의 망치질 소리는 더욱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복순의 지시에 따라 돌과 돌 사이를 맞물리는 그랭이질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울퉁불퉁한 자연석의 굴곡에 맞춰 위의 돌을 깎아내어 서로 톱니바퀴처럼 물리게 하는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게나 쌓은 돌무더기 같았지만 그 속은 서로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끈끈한 결속력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리의 상판을 올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기태는 다리의 안전보다 어떻게 하면 더 눈에 띌까 하는 생각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반면 돌쇠와 복수는 마지막 돌 하나까지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들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벌써부터 기태의 다리가 완성되면 큰 잔치를 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기태의 다리를 백옥교라 부르며 칭송했고 돌쇠의 다리는 곰보 다리라 부르며 조롱했죠. 계절은 어느덧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두 형제의 다리 공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기태의 상류 다리는 눈부시게 하얀 화강암 기둥 위에 매끈한 돌판을 얹어 그 위용이 대단하였고 돌쇠의 하류 다리는 울퉁불퉁한 막돌들이 얽히고 설켜 투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졌습니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 같은 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을 찾은 기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기둥에 금이 가다니! 기태가 가리킨 곳은 다리의 중앙을 받치는 가장 굵은 기둥이었습니다. 밤새 불어난 물살에 매끄러운 기초석이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살짝 트어졌고 그 충격으로 기둥 하단에 실금이 쩍하니 갈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기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짓자니 기일 내에 맞출 수가 없고 이대로 두자니 관찰사 어른의 눈에 띄면 내 목이 남아나지 않을 터인데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기태는 안절부절 못하며 다리 위를 서성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서방님, 뭘 그리 고민하십니까? 겉보기에만 번듯하면 그만인 것을요. 저 흉한 금을 하얀 회반죽으로 두껍게 발라 감추어 버리시지요. 그리고 그 위에 시선을 돌릴 만큼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세우면 누가 감히 바닥에 금 따위를 들여다보겠습니까? 기태는 아내의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옳거니 부인의 말이 100번 옳소. 감추면 그만이지. 아니 감추는 것을 넘어 더 화려하게 꾸며야겠소. 여봐라. 당장 최고급 회반죽을 개어 오너라. 그리고 목수들을 불러 다리 한가운데에 누각을 세울 차비를 하라. 기태는 인부들을 시켜 갈라진 틈새에 횟가루, 반죽을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하얀 반죽이 곧자 감쪽같이 틈이 사라지고 기둥은 다시 매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골문 환부의 분치를 한 격이었습니다. 기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실함을 완벽히 가리고 관찰사에게 아부하기 위해 무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찰사 어른께서 다리를 건너시다. 잠시 멈추어 협곡의 풍광을 즐기실 곳이 필요하다. 다리 정중앙에 기와를 얹은 거대한 누각을 세워라. 기둥은 굵은 소나무를 쓰고 지붕에는 무거운 암기와와 수기와를 겹겹이 얹어 웅장함을 더해야 한다. 석공들과 목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리 위에 그리 무거운 기와집을 지으면 하중을 견디기 힘듭니다. 게다가 협곡은 바람이 새어 누각이 바람을 받으면 다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요. 어디서 무식한 목수놈이 감히 내 뜻을 거스르려 하느냐? 내 다리는 천하제일의 화강암으로 지어 끄떡없다 하였다. 바람 따위가 대수냐? 어서 짓지 못할까? 기태의 불호령의 목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리 위에 거대한 누각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나무 기둥이 세워지고 그 위로 수천 장의 기와가 얹어졌습니다.
누각이 완성되자 다리는 마치 물 위에 떠있는 궁궐처럼 화려해 보였으나 그 무게 때문에 금이 갔던 기둥은 비명을 지르며 더욱 위태롭게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비워두어야 할 공간을 허영심으로 꽉 채워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태의 화려한 누각과 돌쇠의 투박한 다리를 비교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좀 보게 상류다리에는 으리으리한 정자까지 생겼어. 역시 기태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에 비하면 하류다리는 쯧쯧저게 다리인가 돌무덤인가? 그러게 말이야. 돌들이 저렇게 마구잡이로 얽혀 있어서야 원. 무서워서 건너겠나? 저건 곰보 마누라가 지었다더니 다리도 제 얼굴처럼 아주 못생겼구만. 돌쇠는 마을 사람들의 조롱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돌을 나르는 복순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인 사람들이 우리 다리를 보고 곰보다리라 놀려대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이오? 복순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였으나 눈빛만은 맑은 강물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늘의 뜻과 물의 흐름입니다. 다리의 생김새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은 비웃음을 살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저 못생겼지만 튼튼한 다리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아주버님께서는 다리 위에 무거운 집을 지어 바람을 막으셨으나 우리는 바람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을 거스지 않고 사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돌쇠는 아내의 말에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마지막 돌 하나까지 정성스레 끼워 넣으며 다리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다리가 모두 완공될 무렵 늙은 석장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두 아들의 다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기태의 다리 앞에 섰습니다. 다리 한가운데 솟아오른 거대한 누각은 위압적일 만큼 웅장했습니다. 기태는 아버지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폈습니다. 아버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관찰사 어른께서 이 누각에 올라 술 한 잔 기울이시면 그야말로 신선 노름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도석수의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장은 화려한 누각과 그 아래 회반죽으로 두껍게 덧칠해진 기둥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매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팡이로 회반죽이 발린 곳을 쿡 찔러 보았습니다. 툭 하고 마른 반죽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석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태는 아버지가 감탄하여 말을 잊지 못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석장은 돌쇠의 다리로 향했습니다. 투박한 돌다리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석장은 다리 난간을 잡고 흔들어 보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들이 서로의 어깨를 단단히 걸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돌쇠야, 내 처가 시키더냐? 투박한 돌들을 이용해 돌과 돌 사이를 맞물리라고. 예, 아버님 울퉁불퉁한 자연석의 굴곡에 맞춰 위에 돌을 깎아내야만 다리가 산다고 했습니다. 석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서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부터 검푸른 먹구름이 뱀처럼 다리를 틀며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냄새가 심상치 않구나. 하늘이 노하셨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오만함을 벌하려 하시는지 큰 비가 올 게다. 아주 큰 비가. 그날 밤 석장의 예언대로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협곡의 물은 순식간에 불어났고 흙탕물은 굉음을 내며 마을을 집어삼킬 기세로 돌진해왔습니다. 마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 마당까지 물이 차오르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협곡을 건너 생명산으로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두 개의 다리가 있는 강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서둘러라. 물이 더 불어나기 전에 강을 건너야 한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
사람들의 눈앞에 두 개의 다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누각이 우뚝 솟아 튼튼해 보이는 기태의 다리였고, 다른 하나는 물살에 잠기듯 위태롭고 투박한 돌쇠의 다리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기다. 기태네 다리가 훨씬 튼튼해 보여. 저 누각 좀 봐. 저렇게 큰 집을 이고도 버티는데 사람 몇 명 지나가는 건 일도 아닐 거야. 사람들은 앞다투어 기태의 다리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기태는 자신의 다리가 사람들의 선택을 받자 그는 이미 도석수가 된 양으스됐습니다. 하하하! 보아라! 백성들의 눈은 정확한 법이다. 감히 내 다리를 의심했던 놈들은 똑똑히 보거라. 이 웅장함을, 이 견고함을. 그때 돌쇠와 복수는 비를 흠뻑 맞으며 둑 위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쪽은 위험합니다. 물살에 힘을 받는 면적이 너무 넓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거칠어 보여도 물을 흘려보내는 이 다리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제 부인의 말을 믿으십시오.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귀에는 그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태는 콧방귀를 뀌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흥! 질투에 눈이 멀어 헛소리를 하는구나. 겁먹지 마라. 내 다리는 천하무적의 다리다. 내가 직접 건너서 그 안전함을 증명해 보이겠다. 기태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공을 과시하기 위해 위풍당당하게 다리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다리의 한가운데 자신이 세운 그 거대한 누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번쩍이는 번개가 그의 모습을 비추었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멸을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불어난 강물이 거대한 용처럼 굽이치며 다리의 교각을 강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기태가 숨기려 했던 그 미세한 균열, 그리고 그가 자랑스레 세워 올린 저 육중한 누각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빗소리에 묻힌 다리의 신음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태의 발걸음이 다리의 중간 지점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협곡을 타고 내려온 엄청난 양의 급류가 다리의 교각을 강타했습니다. 평소라면 버텼을지도 모를 물살이었으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태가 다리의 웅장함을 뽐내기 위해 세워둔 거대한 누각과 빽빽하게 채워 넣은 난간 장식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화려한 장식물들은 거센 바람과 물살이 지나갈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닻이나 도처럼 작용하여 강물의 엄청난 압력을 고스란히 다리 기둥으로 전달해 버린 것입니다. 우웅쩍. 기괴한 소리가 다리 밑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돌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기태가 미세한 실금을 가리기 위해 두껍게 발라놓았던 하얀 회반죽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감춰져 있던 흉측한 균열이 다시 입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태는 발밑에서 전해지는 심상치 않은 진동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가 당황하여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또다시 거대한 파도가 누각의 기둥을 때렸습니다. 누각은 그 육중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우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중은 고스란히 금이 간 기둥으로 쏠렸습니다. 우직근 콰광.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기태가 서 있던 다리의 상판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누각이 무너져 내리며 다리의 허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야! 사람 살려! 기태의 비명은 순식간에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누각의 기와장들과 함께 흙탕물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다리 입구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참경에 얼어붙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화려했던 백색의 화강암 다리는 순식간에 흉물스런 잔해가 되어 급류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빠진 기태는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 외쳤지만 입안으로 흙탕물만 들이킬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비단 옷은 물을 먹어 솜처럼 무거워졌고 그를 강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던 찰나 기태의 손에 무언가 딱딱하고 거친 것이 잡혔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것은 바로 옆 하류에 서 있는 돌쇠의 다리 기둥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못생겼다며 그토록 비웃었던 그 막돌 기둥이었습니다. 기태는 살기 위해 기둥을 끌어안고 매달렸습니다. 거센 물살이 그의 몸을 때렸지만 돌쇠의 다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의 지혜로 만들어진 돌들이 서로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태는 기둥을 붙잡고 헐떡이며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다리 위에 서는 돌쇠와 복순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밧줄을 내릴 테니 몸에 묶으십시오. 어서요. 돌쇠가 밧줄을 던졌습니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받아 몸에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리 위를 안전하게 건너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태의 다리가 무너지자 복순의 외침을 따라 모두 돌쇠의 다리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 다리는 끄떡도 안 하네. 곰보마님 말이 맞았어. 겉만 번지르란 건 소용이 없었어. 우리를 살린 건 이 못생긴 돌다리야. 사람들의 외침이 기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거지들이나 발불돌이라 조롱했던 그 다리 기둥에 매달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돌쇠야! 채수 씨!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 좀 끌어올려 다오! 기태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돌쇠는 힘껏 밧줄을 당겨 형을 끌어올렸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골이 되어 다리 위에 널브러진 기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지은 다리의 잔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이 다가와 젖은 기태에게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주버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기태는 차마 복순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면목이 없다. 그때 저 멀리서 지팡이를 짚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석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너진 기태의 다리와 굳건히 서 있는 돌쇠의 다리를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그리 경계하라 일렀거늘. 과한 욕심은 결국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법이다. 기태야, 내가 쌓아 올린 것은 다리가 아니라 내 허영심이었구나. 기태는 아버지의 꾸지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다리를 건너 무사히 생명산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돌쇠의 다리는 흔들림 없이 그들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여복의 돌쇠, 자네와 자네 부인이 우리 고을을 살렸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아닙니다. 촌장 어른, 저는 그저 제 아내가 일러준 대로 돌을 놓았을 뿐입니다. 이 다리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 복순입니다. 돌쇠는 모든 공을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복순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곰보 자국 가득한 얼굴이 더 이상 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 담긴 지혜와 단단한 심지가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에 닿은 것입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지만 생명산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비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협곡을 비추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거세게 흘렀지만 그 위에는 오직 하나의 다리만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투박하고 못생겼지만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진짜 다리였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포효하던 강물도 그 기세가 한풀 꺾여 이제는 흙탕물만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협곡의 참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기태가 자랑하던 상류의 다리는 흉물스러운 돌무더기가 되어 강가에 처박혀 있었고 화려했던 누각의 기와 조각들은 강깃을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바로 아래 하류에는 투박한 돌다리가 마치 태고적부터 그곳에 있었던 바위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고을 현감이 관아의 이방과 포졸들을 대동하고 급히 현장에 당도했습니다. 현감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 평생 관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공사를 보았으나 이런 광경은 처음이로다. 천하제일이라 자부하던 화려한 다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비웃음을 사던 돌무더기만이 백성의 목숨을 구했다니. 현감의 곁에 서 있던 늙은 석장이 정중히 허리를 굽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돌을 다루어 온 장인의 엄숙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리,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큰아들은 제 욕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진 것이고, 둘째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아 살아남은 것입니다. 현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젖은 옷을 입고 서 있는 돌쇠와 복순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이 옳다. 왕의 어명은 백성을 살리는 다리를 지으라 하신 것이지 왕이 눈을 즐겁게 할 장식품을 만들라 하신 것이 아니다. 이 투박한 돌다리야말로 진정 왕의 뜻을 받든 명작이 아니겠느냐? 현감은 그 자리에서 돌쇠의 손을 잡아 치하했습니다. 여봐라. 이방은 즉시 조정의 장계를 올려라. 이번 경합의 승자는 하류의 다리를 지은 돌쇠이며 그가 지은 다리가 수많은 인명을 구했음을 낱낱이 고하라. 그때 다리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기태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찢어지고 흙탕물에 절어볼 품 없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동생 부부 앞으로 걸어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돌쇠야, 재수씨,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것은 다리가 아니라 제 허영심이었습니다. 그 헛된 욕심이 저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죽일 뻔했습니다. 기태는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패배에 대한 분함이 아니라 뼈저린 참회였습니다. 아주버님, 다리는 다시 지으면 그만입니다. 허나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살아계시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돌쇠 역시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혼자서는 도석수의 짐을 감당하기 벅찹니다. 형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도석수의 자격이 없다. 내 오늘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밑에서 돌을 나르는 자벽부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건 멋이 아닌 돌의 진짜 마음을 알 때까지 정을 놓지 않을 것이다. 석장은 비로소 굳게 담은 입을 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비가 온 뒤에야 땅이 굳는 법이지. 이제야 내 두 아들이 모두 진짜 석수가 되었구나. 얼마 뒤 한양에서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왕은 돌쇠를 궁궐의 도석수로 임명하고 큰 상을 내렸습니다. 또한 복순의 지혜를 높이 사 그녀에게 현부라는 칭호를 내리고 마을 사람들을 구한공을 치하했습니다. 돌쇠는 도석수가 되어서도 거만해지지 않고 언제나 복순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백성들이 편안하게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짓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기태 역시 약조한 대로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평생 동생을 도우며 묵묵히 돌을 다듬었습니다. 훗날 그가 다듬은 돌은 겉보기에는 투박해도 천년을 견디는 주춧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복수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곰보 자국이 아닌 지혜로운 눈을 가진 여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설계한 하류의 돌다리를 일러 구명교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허영으로 쌓은 누각은 물에 씻겨 내려갔지만 지혜로 받친 돌다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본질을 채운 그들의 삶처럼 돌다리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마을과 생명산을 이어주며 사람들의 발길을 지켜주었습니다. 두 부부와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